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과 함께 남은 4월 또 2분기 전략 관심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저는 다니는 곳이 좀 북적북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좀 나들이를 나갔고요. 사람 많았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이제 더 피곤해질 것 같은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 얘기들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이슈 오늘 주제 살펴볼게요. 오늘 주제는요. 인플레 압력 때문에 시장이 눌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한 리오프닝, 엔데믹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2분기에 조금 더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인데요. 4월 시장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이제 남은 2분기, 남은 4월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이제 엔데믹이 되니까 네. 이제 가축들, 돼지나 소나 이제 오늘이 이제 제삿날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네. 그런 음식들도 많이 먹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회식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 뭐랄까요? 이게 투심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의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리스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지금 제거되지 않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2,600에서 2,700까지의 이런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요거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시장의 색깔 또는 그 속도는 매우 빨라진다는 거죠.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까지 잘 선방했었던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엔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늘 엔터 좀 많이 빠지는데요. 네, 그런 흐름들이 특별히 악재가 나온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머니플로우들이 좀 곳간이 비어 있는 예를 들어서 돼지 관련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좀 바스켓이 비어 있는 엔데믹 관련된 이런 내부에서의 선순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관점을 좀 집중할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리스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알겠다. 하지만 5월 한 첫째 주까지는 큰 이슈는 없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한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셧다운 리스크는 있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이거를 쪼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 방어적인 이런 흐름들을 좀 더 강한 스탠스로 지준율 인하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맥락이겠죠.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실적 좀 좋은 종목들을 좀 앞서서 좀 선침해하는 이런 전략들도 좀 필요한 구간이어서 당분간은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연준의 긴축 스탠스 알고 있습니다. 두어 차례 빅스텝 가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들은 종목 장세의 화려한 이런 흐름들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자 시기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매우 멀미나는 장세는 좀 감안해야 된다는 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인터파크가 사명이 주포발사님 물어보셨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레디언트로. 저도 이제 아침에 인터파크 찾아보려는데 없어. 찾아보니까 그레디언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명 바꾸는 것들도요 많아서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오늘 엔터주들이 JYP도 그렇고 5%, 7%씩 급락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뭔가 좀 밸류에 대한 부담, 차익 실현 이런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엔터주도 한번 시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엔터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여전히 같은 하나의 색깔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말에 이런 뉴스 나왔어요. 여러 가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네거티브한 뉴스 플로도 나왔고 엔터주도 같은 엔데믹에 관련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됐지만 그 내에서의 순환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감을 줘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유망한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좀 담보되는 종목들에 대한 빠른 순환매를 좀 활용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게 어렵습니다. 이제 종목 장세고요. 이 섹터가 업종이 확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차별화가 되니까 어려운 건데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실적 네. 발표하는 기업들 저희가 표로 한번 쭉 준비했는데 돼 있죠. 한번 보고요. 뭐 좀 뭘 주목해 봐야 되는지 미국부터 좀 보면요. 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군요. 국내는 이제 포스코 인턴 막 바꾸셔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해서 뭐 찰스 스왑 금융주 쭉 많고요. IBM 뭐 P&G 테슬라가 20일 날 실적 발표하네요. 그다음에 AT&T 뭐 유니언 퍼시픽 쭉쭉이고요. 국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세계푸드,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주주, 신한 금융주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 많이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부분 뭐 해성DS라든지 몇몇 종목 잘 가는 것만 오히려 부각이 확 돼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섹터 실적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이제 5월까지 좀 연장해서 이런 실적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엔데믹은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껴야 할 머스트헤브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콘텐츠 먼저 얘기부터 살짝 짧게 얘기를 하자면 뭐 영화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화가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 내 취식 가능하다라는 뉴스부터 나왔듯이 2분기 이렇게 봤더니 스케줄링을 체크했더니 헐리우드 대작부터 해서 우리 국내 영화 대작도 6월 달은 개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여져요. 컨텐츠는 약간 설왕설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라든지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랑 동시 상영하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에는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은 되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대장 넷플릭스 형이 실적이 약간 기스가 나면 국내 관련 종목들도 약간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어쨌든 쇼박스라든지 뉴라든지 에이스토리, 사마네트웍스 같은 이런 세트 플레이는 반드시 함께 보셔야 될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뉴스 플로우들이 저번 주까지 매우 좋았던 게 애플 이슈거든요. 애플 이슈에서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가지 생각해보면 LG노텍, 자화전자, MC넥스, BH 이런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인 것이냐? 그냥 애플카 계속 지겹다. 애플카. 하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러한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거래선 추가 여부가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시나리오들이 숫자화 될 수 있는지, 즉 실적으로 계산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발성에 그친 상승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2차 상승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철강 방금 이제 김정우 연구원을 얘기하셨지만 철강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는 괜찮은데 워낙에 지금 글로벌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신규로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은 없겠죠. 왜? 너무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재고를 소진하려는 움직임이 더 클 것이고 거기서 부족하면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로부터 철강에 대해서 노크를 하겠죠.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중국의 인프라 중심의 수요 회복 플러스 충분히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에 의한 생산이 이머징과 중국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분기 실적 좋죠. 왜냐? 포스코홀딩스가 이미 실적이 좋다는 것을 반증해줬지 않습니까? 충분히 안전 마진이 됐죠. 그럼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의 가격도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거 이제 1분기로 끝일 것이냐? 아니죠. 2분기, 3분기 원자재 가격, 코스트의 상승이 전가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바로 철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적 올라가는 종목들의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성의 실적이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로 계속 컨센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부분은 1차 상승이 부담된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가 좀 조정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된다라면 그때 전략 한번 취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가 연속성이잖아요. 맞아요. 네. 반짝 뭐 하루 이틀 올랐다가 사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보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될까 했는데 이 연속성을 좀 이어가는 거고요. 박 차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연속성을 가져갈 만한 그런 섹터로 그러니까 콘텐츠, 이것도 리오프닝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애플 이슈 관련된 부품주, 철강주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뭐 그런 요소들을 좀 묶어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토픽 종목 뭘 가져오셨나요? 토픽 종목이 사실은 이제 골라야 되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충분히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강도가
좀 세다.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다시 아시겠지만 우리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게 속도가 천천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그 팩터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했으면 주가를 보고 살려고 하면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야 이거 속도 엄청 빠르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저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게 애플 이슈라면 이제 뭐 테슬라 셧다운에 대한 뭐 중국의 공장도 좀 얘기가 좀 되고는 있지만 점점 이것이 계속 영속적으로 셧다운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이슈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작년까지 스마트폰 시장에 좀 국한됐던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전장 사업부로 이 약간 변모되는 이런 흐름들의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MLCC, 그러니까 휴대폰 관련해서는 MLCC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삼성전기가 떠오르실 텐데 삼성전기 주가를 보시면서 삼성전기를 사자는 전략은 아니고 그 관련된 MLCC, 자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키아라든지 테슬라향, 그다음에 우리가 중흥통신으로 알고 있는 중국의 ZTE 이쪽에 납품 가능성을 좀 우리가 한번 계속 노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장용 MLCC 납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이고 스마트폰에서 전장 중심으로 사업이 변모되는 점, 그다음에 작년에 이 증권사에서 아모텍에 대한 주가의 TP, 타켓 프라이스를 보니까 좀 낮춰 잡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년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성적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TP도 좀 낮춰졌고 눈높이도 낮아졌다. 그러면 이제 실망해야 될 것이냐? 아니죠. 실망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의 관점에서 회사 자체의 내성이 좀 탄탄해지고 모멘텀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2020년부터 상반기서부터는 좀 바닥 잡고 올라오는 실적의 눈높이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술적 흐름상에서도 큰 부담은 없는 자리여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와 있고요. 증권사들 지금 TP 잡은 가격이 한 35,000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1차 목표도 그렇게 한번 잡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은 왜 안 사요? 외국인은 안 사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실망감이 많은 투자자들이지만 사실 종목 단에서 이렇게 뜯어보면 꽤 제법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는 개별주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모텍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이 매수 행태, 이 수급 체제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모텍도 보면 안테나라든지 모터라든지 약간 휴대폰 쪽이나 이런 전자부품 쪽이었는데 전장 쪽으로의 사업 가능성. 네. 전장 얘기만 전장은 전기 장치 장비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전장은 자동차 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전기차로 가고 이러면서 자동차 쪽으로 이제 전장 쪽으로의 얘기가 있고요. 근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실적을 한 2년 정도 뭐 적지 않고 좀 어려웠네요. 결국 실적이 좀 돌아서야 될 텐데 그런 좀 힌트나 기대감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좀 상당히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논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LG 이노텍부터 시작해서 자화전자가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게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런 호재가 나왔으니까 야, 이거 뭔가 긍정적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일단 매수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가만히 먼발치해서 실적이 과연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물음표인데 왜 주가가 좀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표를 둘 수 있느냐? 바로 왜 그러냐면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과연 이 폴디드 줌에 대한 완성 체제를 LG 이노텍가 손잡고 할 것이냐? 근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 회사가 무려 1,900억 이상의 증설을 했다? 이거 뭔가 긍정적인 합리적 의심이 갈 수 있는 것들이죠. 자화전자 말씀하시는 예, 아모텍도 마찬가지. 아모텍도 지금 계속 스마트폰 MLCC 하는데 계속 MLCC도 좀 업황이 바닥론이 점점 슬슬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전기 형 노릇하고 있는 MLCC 대장주가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다. 아모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왜 뜨문뜨문 레벨업 하고 있을까? 이거는 좀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모텍에 대한 전체적인 뉴스플로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히 뭐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이라든지 계속 납품 가능성에 노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모텍의 MLCC가 뭔가 글로벌 완성 업체들에게 뭔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부품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작년에 뭔가 농사 짓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제 상반기에는 좀 씨앗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2분기
비공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긍정적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거고 이미 실적이 숫자에 찍히는 순간 이미 아마 투자자들은 못 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아모텍도 하나 예시를 들었지만 아마 개별단 종목들도 이러한 흐름들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화려한 개별적인 종목 장사라고 하는 것들이 투자자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그때 이미 주가를 보면 이미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을 믿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다음 페이퍼에 의해서 스터디를 한 뒤에 뭔가 흐름들이 나왔을 때 동참하는 전략이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운 화려한 종목 장사 멀미난 장세에서의 조금 더 계좌의 수익률을 좀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이익이나 매출이 꾸준하게 계속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회사가 엄청 좋죠. 근데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턴어라운드. 어려웠다가 실적이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는 그런 기업이 대단히 좋죠. 예, 네,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써주셨고요. 네. 아모텍 포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시겠죠. 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